배병유 월간 경제풍월 대표 그리고 장기표 전 사정치연대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얘기하기 전에요.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 4월 16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이 13일간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그걸 드려 그걸. 한번 드려. 큰일 났다. 안 돼. 많이 해봤어. 뭐냐? 한타가 적다면 말해 더 줄게. 야당이라고 하는데 기호 몇 번이 진정한 야당? 2번. 야, 길을 못 가는구나. 고맙습니다. 반학발전 오신아. 반학발전 오신아. 이번 여기 2번 정한석. 예, 이번 재보궐선거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야당의 전패입니다.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광주 지역에서조차도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당선됐다는 부분인데요. 과연 이러한 재보선 결과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흔히 하는 말로요. 하여튼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표가 이끈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주 참패했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참패의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물론 의석수에서는 광주 한 군데를 빼고 전부 다 압승했죠. 그러나 새누리당이 저는 또는 박근혜 정부가 이긴 선거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이겼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한 거죠. 참패한 패배한 거죠. 거다. 예.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정부의 승리냐, 문재인 대표, 야당의 패이냐, 그거보다도 이번 4.19 총선은 말이죠. 이거 논평할 가치가 없어. 난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 우리 같은 사람 예측 못 했어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너무 엉터리야. 기본만 했더라도 이렇게 참패가 안 돼요. 광주에서는 왜 졌습니까? 광주 민심이 친노 가지고 안 되겠다는 결론이 딱 난 겁니다. 아주 엄숙하게. 친노만 가지고 안 돼. 딱 미리 나왔어요. 공천 잘못이에요. 그거. 관할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공천 잘못이에요. 물론 정동영 의원이 탈당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에서 정동영 의원과 같은 정치 자산을 쫓아낸 게 그것도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4.19 재보선의 결과를 논평할 때는 정말 논평할 가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양당 대표가 몸을 던져서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은 엉터리다. 오늘 이렇게 악평을 받을 수 없다. 예, 저는요, 저는 이번 선거는요, 이 친노 세력의 참패라고 생각합니다. 예. 친노 세력의 참패.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은 친노 세력이 주도하는 그렇죠. 정당입니다. 그 대표도 친노 세력의 대표인 본인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파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문재인 그건 대표는. 말이 안 되는 말이고요. 그다음 또 실제로 당을 친노 세력이 주도하고 있고, 아까 우리 배 선생님 말씀대로 공천도 전부 다 친노 세력 위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번 선거는 이른바 말하자면 야권의 텃밭이라는 거 아닙니까? 야권의 텃밭일수록 이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친노 세력을 딱 싫어하는 곳이 이번 선거 보궐선거 지역이었는데, 근데 딱 친노 세력이 확실한 친노 세력들을 갖다 넣어놨으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어떻게 해요? 야권 강세 지역인데 그 지역이 친노를 딱 싫어하는 지역이라면 야권 강세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해서 이번에 호남 민심이 친노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엄중한 심판을 한 겁니다. 가령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선거할 때보다 당내 압도적인 지지가 됐습니까? 박지원 의원하고 경합을 벌려가 겨우 됐어요, 겨우. 그래 탄평 인사 정책을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탕평 인사 이번 나 재보선 때 보니까 박지원 의원이나 동교동계가 막 열심히 뛰고 하는 모습 못 봤어. 흔쾌한 지지 못 받았을 거란 말이야. 그래도 박지원 의원 열심히 뛰었죠. 예. 뛰었는지 이번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별로 안 나거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뛰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러니까 탕평 정책 제대로 쓰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노 위주로 재보선 운동을 했는데 안 되겠다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예. 보충할 말씀인데 예. 뭐 친노 세력을 예를 들면 호남 사람들이 즉 야권의 지지자들이 그 친노 세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라서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말이죠. 또 영남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뜻이죠? 그게 뭐냐 하면 친노 세력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야권 사람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권은 더 말할 게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이 불의의 이 죽음을 당해서 상당한 국민의 동정 어린 지지를 받기는 했지만 노무현 정권 때 얼마나 국민이 실망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다고 보고 그런 정권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얻어서 뭐 집권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 즉 문재인 씨가 영남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또 노무현 대통령과 가깝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인 그동안의 과정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을 예. 키워서는 안 된다. 이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 끝나고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 각각 소감을 얘기하고 문재인 대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직접 한번 양당 대표의 소감 들어보시죠.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네 곳 모두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야권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수도권 세 석을 모두 안겨주신 것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의 미래를 잘 챙기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을 챙기라는 열망을 가슴속에 새기고 지역 일꾼으로 열심히 되겠다는 초심을 절대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패, 인사 실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하는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혁신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닙니다. 만약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불법 정치자금과 경선 및 대선자금 관련 부정부패를 되풀이하거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우리 당은 야당답게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예, 대표님. 김무성 대표는 이제 표정 관리하는 의미가 있네 보니까 예. 기자회견이. 그런데 예. 문재인 대표는 기자회견 내용도 부족하고만 자기가 책임지는 소리를 하지도 않고 뭐 절체절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몇 입을 그냥 시작하면 누가 동의를 해줍니까? 이만큼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지. 뭐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패하고 경제 실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 말씀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문재인 대표의 독선과 불통 리더십이 오히려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반성하지 않고 지금 절체절명의 뭐 사명감으로 다시 출발하겠다? 그냥 해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이만큼 잘못하고 이만큼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내에서 비너 진영에서 대안이 없으니까 우리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없으니까 계속 좀 당대표 하세요. 이렇게 눌러하는 형식이라도 좀 취해줘야지 말이야. 입 싹 닫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거 모르겠어요. 난 민주당 내부에 난 저거 수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 비너 진영에서 리더십에 대한 시비가 더 잦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해요. 예. 예, 저는요 문재인 대표 말은 적선 상당히 맞습니다. 예. 어떤 측면에 측면이냐면 예. 새누리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승리는 했지만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주 적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본인 어차피 졌잖아요. 아니, 내 말씀은 뭐냐면 예. 그렇게 잘못하는 것을 예. 말하자면 국민적 말하자면 이 심판이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가 잘못해가지고요. 예. 그 심판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뭘 이에 친노에 대한 반감 빠놓고 또 뭘 잘못했죠, 그러면? 근데 우선 공천을 잘못했고요. 예, 공천을 그다음에 잘못했고. 성완종 사건이 생겼을 때 예. 응거주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예. 특히 특검과 관련해서 예. 그럼으로써 그렇잖아도 국민들이 뭐 너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특검 왜 안 하려고 하느냐? 뭐 적어도 겁나니까 안 한다. 이런 말이 왜 초기에 유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박근혜 정부 실세들의 이 부정부패 의혹을 제대로 이렇게 공격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야무야 되도록 만들어버렸고 특히 또 이 특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특사 문제에 특별히 대해서도 사면 문제요? 그 정말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하면서 법무부 소관이라든가 심지어는 또 누구라고 밝히지도 못하면서 이명박 당선인 척에 뭐 인수위 척에 이렇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번 선거가 정말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의 결과를 못 만들어낸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말하자면 이 지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방금 아까 우리 배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책임지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은 책임은 것도 통감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거취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통감을 해야 돼. 책임을 지겠다 그래야지. 통감하고 부족하고 하니까 제가 자리를 내놓고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 당내에서 좀 눌러앉고 이런 형식이라도 취해줘야지 뭐 그만두는 책임진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특사 두 차례 특사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특사의 원인을 캐어서 올라가면은 그 몸통이 문재인 씨예요. 그야 뭐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우리가 수사를 아니 해보거나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에서 검찰이요 특검이 좀 조사를 해보면 아니, 뭐 가만히 어떻게 있어봐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특사가 잘못되고 잘 됐고 범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특검 조사를 해보면 되지만은 성완종 씨가 두 차례 부적절하게 특사를 받아서 나올 당시에 최고 책임자가 문재인 대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청와대 참고로요. 민정수석이고 두 번째 대표 비서실장입니다. 네,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지만 물론이지, 그건 누가 모릅니까? 문재인 대표가요. 말하자면 민정수석 비서관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성완종 씨의 사면에서 나는 잘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전혀 있지 않고 만약에 진짜 모른다면 그건 직무를 유기한 거죠. 지금 어쨌든 두 분 말씀이 그런 건데 자, 뭐 면죄부를 주건 안 주건 그거는 야당의 주장인데 또 이 일반 국민들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유권자들은 최소한 그 지역 유권자들은 야당이 아닌 여당을 선택했다는 건 팩트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주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게 뭐 단순하게 야당에 있어서의 강세 지역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나라 야당의 정통 야당의 또 정통성을 부여해 줬던 지역이 호남 지역이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뭐 55%가 넘는 득표를 가지고 무소속이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자, 천정배 의원이죠, 지금 이제. 천정배 의원과 제가 오늘 아침에 YTN 라디오 진행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신당의 뉘앙스를 많이 풍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근데 천정배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무현 정권의 법무부 장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저 문재인 입장으로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중신을 자기가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노해가지고 탈당한 건데 지난해 7.3 재보선 때 광주월에 공천 신청할 때 안 해주고 국정원 댓글 사건에 그 보원 공천 권은희 씨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안 되니까 탈당해가지고 저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지켜서 보면 천정배 씨가 압도적인 다수로 당선됐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광주발 야당 경제 개편의 시발입니다, 이게. 그게 호남당으로 당장 나올는지,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표 리더십에 실망하는 비노 진영하고 천정배 씨를 지지했던 사람하고 이 사람들이 정치 세력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만들어진 정치 세력이 제3당까지 가든지 여기에 분당까지 갈는지 이것은
전문적인 이제 전문가들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주발 정계 야권의 정계 개판로 지금 이미 시작이 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예, 대표님. 저는요, 그렇잖아도 저 신문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호남, 천정배가 발? 중심이 된, 호남 신당, 호남 자민련이 나오지 않겠냐. 또 오늘 또 천정배 의원도, 당선 인사하면서 기자회견 때도 그런 뉘앙스를 굉장히 풍겼습니다. 예. 근데 저는요, 그건 전혀 불가능하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정당을 새로 만들려고 그러면요, 대의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대의명분이. 호남 사람들이요, 그동안에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것은 호남당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대의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의명분이 없이 말이죠. 이거 친노 세력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노무현 보시니까 호남당 저는 나오지 않고 또 호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호남 사람들이 정치의식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역당을 또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말하자면 오늘의 이 시대적인 요구를 예. 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뒤집어서 여쭤볼게요. 예. 지금 호남 분들은 어쨌든 지금 광주, 호남의 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광주에서 무소속을 당선을 시켰어요. 예.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 문재인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을 사실상 거부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근데 그 다음번 총선 때도 그럼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앉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예. 영남 사람이라서 호남 사람들이 거부한 게 그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숙건 가능한 세력으로 거듭나기를 지도부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지도부가 바뀌고 여러 가지로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지. 예. 문재인이 근데 그게 안 바뀌면 어떻게 되냐고. 안 바뀌면은 안 바뀐다 하더라도요. 예. 호남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천정배 의원은 한 30명 정도는 규합한다 그러는데요. 제가 거기에 따라 나갈 사람요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따라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존경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런데 장 대표님 반론이 있습니다. 예. 정계 정치학 원론을 말씀하면 지금 장기필 전 원장의 말씀이 옳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 광주 민심 이번에 딱 나온 것은 친노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정배 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남당이 되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면 이게 심판 DJP가 연합이 된다는 그 의미가 언론에서 나온 이거는 그 어떤 정치 세대가 만들어지면 지금 문재인의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제휴하든지 뭐 하든지 그거 해서 다시 정계 개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판 DJP 연합이라는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지역당, 호남당, 충청도당 그거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지금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자체가 명백하게 비난을 좀 거부한 걸로 나타나 있으니까 그 정치 혁명이 거기서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되면 이제 좀 더 어떤 식으로 나갈지 좀 더 분명해질 테니까 다음 주에 계속 얘기를 해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